P2P 상에서 누군가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프로세스가 같은 값을 결정한다. 10개의 노드 중에서 A번 노드만 계속 장부를 기록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결정된 데이터는 제3자가 아닌 특정 프로세스가 제한해야 된다. 은행원이 없어야 되겠죠. 은행원이 있다든가 중개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각각 피어투피어에서 특정 프로세스가 그 내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누군가가 기록을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블록체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실제 디지털의 문제점,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10분 동안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 합의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장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든 합의 알고리즘이죠. 이 작업 증명을 결국은 암호화폐를 만들게 하는 채굴이라고 하고 실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그 작업 증명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증명, 사토시 나카모토가 맨 처음에 제안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 증명은 뭘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해시 구조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헤더 블럭이 있고 바디 블럭이 있는데, 바디 블럭에는 거래한 내역들, 해시 정보가 다 있고, 헤더 블럭에는 현재 블록 해시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난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열쇠 키의 번호를 맞추는 거죠. 여기 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난스를 찾는 게 바로 작업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난스에 보면 이렇게 한 번만 사용된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여기 0이 몇 개가 있느냐. 0이 총 18개가 있죠. 18개의 0을 찾는 겁니다. 0의 숫자를 늘리고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우리 지난번에 해시 봤죠? 해시 값은 그 바로 인접한 값도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0자 18개를 찾는 방법은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난스 값을 대입해요. 맨 처음에 0을 넣어봤어. 0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 요런 값이 나와. 여기는 0이 18개가 아니죠. 1 넣어봤어. 얘도 아니죠. 2 넣어봤어. 얘도 아니죠. 3 넣어봤어. 얘도 아니죠. 쭉 넣었어요. 10, 100, 163억 7천, 16억 3778만 20, 요걸 딱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숫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18개의 0이 나온 걸 찾았다. 얘가. 그쵸? 18개의 0이 나온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채굴했다고 하는 겁니다. 채굴.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 무식하게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기능 곱하기 나누기 뭐 이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값을 넣고 그 값이 맞나 안 맞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를 해시 파워라고 얘기해요.
1초에 넌스 값을 한 번 비교하는 걸 1 해시 HS, 그 다음에 1 킬로 HS는 1000 해시 파워죠. 그 다음에 1 메가 HS는 1000 킬로 해시, 그 다음에 1 기가 해시 파워는 1000 메가 해시 파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접 채굴을, 직접 채굴은 지금 못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직접 채굴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채굴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간접 채굴을 하라고 권하는데, 간접 채굴할 때 이렇게 달라요. 가격이. 내가 그 채굴기를 사는데 1 테라 해시 파워는 285달러, 5 테라 해시 파워는 1400달러, 25 테라 해시는 6875달러, 이렇게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을 통해 가지고 누굴 결정한다? 그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을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터가 무지하게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채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뭐 대학 연구소에서 그 채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채굴하면요 컴퓨터가 뜨끈뜨끈해요. 왜냐하면 계속 CPU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료를 많이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좋은 컴퓨터가 뿌진 컴퓨터보다 채굴을 잘 하겠죠. 그리고 시간은 뭐 계속 10분 단위로 걸리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소모가 되고 계속 좋은 컴퓨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있죠,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채굴을 많이 했어요. 2009년, 2010년, 2020년, 2012년, 2013년, 한 17년, 18년까지만 해도, 16년까지만 해도 이 CPU 채굴기로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그때부터 2017년 때부터는 여기 이 CPU 채굴기로 안 되고 GPU 채굴기, GPU를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채굴을 하는, 이게 2세대 채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A식 채굴기라 그래 가지고, 그 중국에 이제 우주아닌가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얘는 완전히 이런 CPU, GPU 기능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숫자 0번 넣어서 맞추고, 1번 넣어서 맞추고, 2번 넣어서 맞추고, 그 채굴기 전용 CPU를 개발했어요. 그걸 갖다가 A식 채굴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채굴기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컴퓨터도 갖다 설치해야 되고, 또 인터넷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굴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누가 비싼 컴퓨터 사다가 비싼 전기료 소모해 가면서 채굴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작업 증명에 따른 보상. 비트코인은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해당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 수수료하고 발생되는 비트코인, 채굴한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2100만 코인이 100년 동안 발행이 되는데, 2009년에는 채굴을 하나 하면은 50 비트코인이 지급됐었어요. 그런데 2010년 첫 번째 반감기라고 해요. 보통 한 4년 정도 한 번씩 줄어드는데, 2012년 11월 달에 채굴을 하게 되면 50에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25 비트코인 지급하고, 두 번째 반감기 2016년에는 이게 반으로 줄어가지고 12.5 비트코인, 채굴을 하나 하면은 12.5 비트코인. 그 다음에
2020년 얼마 안 됐죠. 네 번째 반감기는 3.12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2040년에는 채굴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채굴 비용을 반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50 비트코인, 25 비트코인, 12.5 비트코인, 6.25 비트코인, 3.125, 그 다음에 1.5625, 그 다음에 0.78125 이렇게 비트코인을 쳐서 2040년까지 채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요렇게 발행돼서 2100만 비트코인이 딱 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요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가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비트코인 발행 총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현재까지 발행된 총 통화량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21년 9월 28일 현재 1882만 8,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참 대단한 게,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1년을 본 거고, 여기 전체를 보면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배가 뚝 나오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배가 좀 나오게 이렇게 채굴될 수 있도록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되는 걸로.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노드가 10,000개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10,000개가 되는데 그 10,000개의 노드 중에서, 10,000개의 컴퓨터 중에서 2명이 또는 3명이 동시에 그 넌스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없다고요? 있겠죠. 그렇죠? 동시에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동시채굴이라 그래요. 동시채굴. 이 동시채굴도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동시채굴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000대의 컴퓨터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블록이 있어요. 427858이라고 하는 블록. 그죠? 여기도 427858이라는 블록이 있고, 블록 해시가 있고, 블록 헤드가 있고, 거래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하나는 호주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 블록이 채굴이 파란 게 지금 마지막 채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하고 이 호주하고 동시에 채굴이 됐어. 캐나다에서는 빨간색 블록 A가 채굴이 됐고, 예, 호주에서는 녹색의 블록 B가 채굴이 됐어요. 동시에 채굴이 된 거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두 사람이 다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이 사람도 장부에 기록을 하겠고, 그럼 이중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중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물론 그 하나의 블록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꼬리는 여기 보시면은, 예, 자, 여기 빨간색은 캐나다 거고 이 녹색은 호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또 두 번째 블록을 같이 채굴할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자, A라고 하는 채굴자,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B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시에 신받다를 했어. 동시에. 근데 또 다시 두 번째 동시에 신받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동시에 신받다를 했어. 채굴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채굴은 여기로 갔어. 그러면은 합의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고 누가 생겨나? 얘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만. 이 블록체인의 길이가 길어진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블록이 쭉 만들어지다가 동시에 신받다가 나와가지고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때까지 둘 다 같이 가요. 이쪽도 장부로 가고 이쪽도 장부로 갑니다. 장부로 가다가 그 다음 블록까지 같이 만들었어. 이렇게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부는 이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얘는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여기서 동시에 신받다를 해, 동시에 채굴을 했어. 동시 같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더 길어지느냐.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결국 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고화 블록이 발생하죠. 고화 블록. 얘도 고화고 얘도 고화요. 응?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야 너희들은 안 돼 라고 관계를 끊어버려. 그러면은 여기에 거래 발생했던 트랜잭션들 있죠. 이 블록들에 그거는 유실되지 않을까요? 유실되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고화 블록이 유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빨강 블록에 있던 거래 중에서 초록 블록에 포함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빨강 블록이 고화가 되면은 그 파란 블록에 있는 초록 블록에 있는 거래는 실제 어디도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거래가 안 되는 거래 내역은 다시 어딘가에 거래 내역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분홍 블록 이후에 포함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고화 블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화 블록이 발생했으면 지금 비트코인 시스템이 벌써 쫑 났죠. 디지털의 가장 큰 문제가 이중지불 문제죠. 디지털은 복사가 너무 쉽죠. 복사가 너무 쉬워가지고 늘 이중지불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동일한 기기에 있는 거는 이중지불을 할 수가 없죠. 내가 5만원인데 5만원을 뺐어. 다시 또 5만원을 누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점에서 호주에서도 내 잔액이 5만원이고 캐나다에서도 내 잔액이 5만원인데 캐나다에서 5만원을 보내고 거래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호주에서 다시 5만원을 보냈어. 그러면은 이중지불이 되겠죠. 문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중지불이 됐지만은 두 거래는 결국은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 지불한 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지불한 게 내가 5만원 밖에 없는데 저기서 5만원 보내고 여기서 5만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다 모여지면서 결국 그 거래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 무료한 거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합의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까지 화폐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서 만들어 놓은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이라 그래요.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그 채굴을 하는 거. 근데 그 작업 증명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일단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컴퓨터가 고성능화돼서 계속 경쟁을 한다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들이 나왔어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죠. 자, 지금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Proof of Stake라고 그러는 건데 요거는 지분 증명은 뭐냐면요, 컴퓨터를 좋은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자산, 스테이크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많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그 장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 수수료만 받고, 결국은 우리가 그 이자 지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분을 하려면요, 그 지분만큼 자기가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 지분을 갖다 이렇게 담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자로 보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고에 그 보유한 날짜를 넣어놓고 그 보유 기간하고 지분을 곱해서 오래 넣어놓고 많은 돈을 넣어놓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사용했는데 그 지분을 사용해서 채굴을 했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지분 날짜는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컴퓨팅 파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컴퓨팅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록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일단 유지 비용이 저렴하겠죠. 전기료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분 보유 기간에 따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채굴 독점을 해소하죠. 내가 지분이 많아. 그런데 실제 채굴을 했어. 채굴하고 나면 그 기간 자체가 클리어가 되니까 그 채굴 안 되고 계속 채굴만 한 사람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독점을 해소하는 거고. 그래서 코인을 이제 장기 보유해야 되고, 재밌는 거는 그 코인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코인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구가 많은 거고, 그러면은 이 코인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한계 비용이 전혀 없어. 계속 자기가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장점인가 단점인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Nothing at Stake라고, 이게 뭐냐면요, 그 아까 블록을 갖다가 동시에 두 개가 발생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간다? 꼬리가 긴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계속 꼬리를 갖다 동일하게 유지를 해.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한쪽으로 확 가려고 그래. 그거를 Nothing at Stake라고 얘기를 해요. 참여자가 보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곳에 같이 투자해서 계속 블록을 생성하다가
한쪽으로 몰리는 행위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돈 있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쵸?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진 노드가 공격을 목적으로 두 개의 블록에 모두 증명을 해놓고 거짓인 체인도 참인 것처럼 길게 형성을 시킨다. 자, 자신의 지분을 정당성 상관없이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분 증명을 얘기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사요. 이 돈 많은 놈이 최고 아니냐? 돈 많은 놈이 계속 돈을 더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작업 증명 가지고 51%를 확보하려면요, 1조 원이 든다고 치면요, 지분 증명 가지고 51%를 확보하게 되면요, 100조 원가량이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예, 작업 증명하고 지분 증명하고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 실제 지분 증명이 51%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분 증명으로 51% 확보할 바에야 작업 증명으로 51%를 확보하는 게 훨씬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얘기죠.